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져왔어요. 바로 60대 이후의 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직 좀 먼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또 뭐랄까, 언젠가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60대 이후 10분 중에 8분은 이사를 경험하신다고 해요. 네, 그렇더라고요. 아유, 여기서 평생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도 뭐 건강 문제라던가 아니면 관계 변화, 자녀 문제처럼 예측 못한 변수들 때문에 새로운 집을 알아보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다는 거죠. 그럴 때 갑자기 결정하려면 아이고, 미리 좀 알아둘 걸 이런 후회들 정말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60대 이후 나를 빛낼 마지막 집이라는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요. 단순히 뭐 아파트가 좋다, 전원주택이 좋다 이런 비교를 넘어서서요. 네, 여러분의 남은 10년 또 20년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그 집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작은 집의 달콤한 함중. 이거 제목부터 흥미로운데요? 네,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흔히들 아휴 이제 우리 둘뿐인데 뭐 관리도 힘들고 좀 작은 집으로 이사 가자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정말 많이들 그러시죠. 제 지인 정희 씨 이야기가 딱 그랬어요. 원래 50평대 아파트에 사셨는데 12평 빌라로 옮기셨거든요. 와, 12평이면 정말 확 줄이셨네요. 네, 처음에는 관리비 확 줄고 청소하기 너무 편하다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럴 수 있죠. 처음엔 분명 장점들이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계속 좋을까요? 글쎄요. 이 자료에 따르면 그 달콤함이 오래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요.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집이 늘 어수선해지기 쉽고요. 특히 뭐 부엌이나 이런 데는 두 사람이 같이 움직이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좁게 느껴질 수 있죠. 아, 그렇죠. 손님이라도 오면 아유, 앉을 자리 찾는 것부터가 일이 되고요. 그 정희 씨도 그러셨대요. 처음에는 아늑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너무 답답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고. 어휴. 심지어 집이 작아지니까 내 마음까지 옹졸해지는 기분이었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크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공간의 크기가 심리적인 여유하고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요, 노후의 부부가 각자의 공간을 좀 존중하면서도 같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로 한 18평에서 20평 정도, 그 정도를 제한하더라고요. 아, 18평에서 20평. 네. 너무 크면 관리가 부담되고 또 너무 작으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답답함이 생기니까 그 정도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딱 적정선이라는 분석인 거죠. 오, 그렇군요. 흥미롭네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위치 선택에 대한 건데 병원 가까운 곳이냐 아니면 복지관 가까운 곳이냐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보통은 다들 병원 근처를 선호하지 않나요? 만일을 대비해서? 네, 그게 뭐랄까 일반적인 생각이긴 하죠. 그런데 이 자료는 좀 다른 시각을 보여줘요. 실제로 대학병원 바로 옆 아파트로 이사했던 그 정희 씨 있잖아요. 네. 그분이 6개월 만에 다시 이사를 결정하셨대요. 왜요? 그 감락없이 들리는 앰뷸런스 소리 때문에 불안감이 너무 커지고 마치 내가 병원에 갈 날만 기다리는 환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여기서는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이 표현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와, 매일 그런 소리를 들으면 건강한 사람도 심리적으로 좀 위축될 수 있겠어요. 그럼 반대로 복지관 근처는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병원만큼 중요한 시설일까요? 어쩌면 노년기 삶의 질에는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복지관은 생각보다 할 게 많거든요. 저렴한 비용으로 식사도 해결하고요. 네. 다양한 취미나 학습 프로그램 통해서 새로운 활력도 얻고 비슷한 연배 친구들 만나서 교류하고 이게 정말 살아있는 삶의 현장인 거죠. 아, 그렇군요. 봉사활동 같은 의미 있는 활동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노후의 진짜 로또는 복지관 옆에 당첨되는 거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하하,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병원이 약간 만약을 대비하는 곳이라면 복지관은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곳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듣고 보니까 관점이 확 달라지네요.
물론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느끼는 활력이나 소속감, 이런 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인데요. 자녀와의 거리 문제입니다. 나이 들면 자식 옆에 딱 붙어 사는 게 최고다, 이런 인식이 아직 좀 강하잖아요. 네, 여전히 그렇죠. 물론 처음에는 뭐 손주 재롱 보는 재미도 있고 같이 밥 먹고 그러면 좋죠. 네. 하지만 한 지붕 아래 같이 살다 보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생활 방식 차이나 사소한 오해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뭐 며느리나 사위 눈치를 좀 보게 된다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은연중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티를 낼 수도 있고요. 아까 그 정희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딸 부부랑 합가를 했는데 어느 날 따님이 엄마, 미안한데 우리 부부끼리만 좀 편하게 있고 싶을 때도 있어.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래요. 아, 딸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겠네요. 그런 말 하기가. 네. 그때 정희 씨가 이게 같이 산다는 게 서로를 조금씩 갉아먹는 일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딱 깨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이상적인 거리가 걸어서 한 5분 거리 정도라고 해요. 걸어서 5분? 네.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다른 동에 살거나 아니면 바로 옆 동네 정도. 평소에는 각자 사생활 존중하면서 지내다가 뭐 급한 애 생기면 언제든 바로 달려가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딱 그 정도 거리죠. 아하. 이게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그런 지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 적절한 거리 두기가 가족 관계에서도 중요하군요. 네 번째 주제는 많은 분들의 로망이죠. 전원주택. 은퇴하면 텃밭 가꾸고 자연 속에서 좀 유유자적하는 삶.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지 않나요? 그럼요. 상상만 해도 너무 평화롭죠. 하지만 그 이면의 현실은 생각보다 꽤 고단할 수 있습니다. 고단하다고요? 네. 봄에는 잡초와의 전쟁이죠. 여름에는 또 벌레와의 사투. 가을에는 그 끝없이 떨어지는 낙엽슬기. 겨울에는 또 눈 오면 제설 작업까지. 이게 어느 순간 휴식이 아니라 그냥 노동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 듣기만 해도 힘드네요. 그렇죠. 정희 씨도 그 전원주택 로망을 실현하셨다가 1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여긴 그냥 경치 좋은 감옥 같았어. 나는 흙냄새보다 사람 북적이는 소리가 그립더라고. 아, 이게 나이가 들면 자연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온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정확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활동량이 줄면서 고립감을 느끼기가 쉬운데요. 자연 속에 그냥 덩그러니 있는 환경이 오히려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도 혼자 계속 보면 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이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게 노년기에는 자연이 주는 평온함보다는 이웃하고 소소하게 나누는 대화나 동네의 활기, 이런 사람 사는 온기가 정신 건강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해요. 사람 사는 온기. 네. 외로움이 신체적인 질병보다 더 무섭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다섯 번째는 공원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공세권이라는 말 정말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냥 산책하기 좋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비싼 아파트들이 왜 그렇게 단지 바로 앞에 공원이 있다는 걸 강조할까요? 그건 공원이 단순한 녹지 공간이 아니라 뭐랄까 천연 종합병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천연 종합병원? 네. 걷기가 심장병,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예방은 물론이고 우울증이나 불면증 해소에도 최고의 약이라는 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걷고 싶은 환경이 갖춰져 있느냐는 거죠. 맞아요. 그냥 좁은 인도에 차들이 쌩쌩 달리고 매연 가득한 그런 삭막한 길을 걷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나무 그늘이 우거진 산책로라던가 잔잔한 호수가 있고 잠시 쉬어갈 벤치가 있는 그런 공원이라면 걷는 행위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원 가까이 산다는 건 매일 부담 없이 그런 자연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셈이죠. 와, 특권이네요, 정말. 네. 그리고 걷는다는 건 단순히 운동 효과를 넘어서서요. 내가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심리적인 만족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6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집을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도 봐야 하는 좀 현실적인 조언인데요. 나는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
이런 마음, 사실 저도 좀 그런데 이게 위협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죠. 인생이라는 게 항상 계획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고, 또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 혼자 살기 어려워져서 자녀의 도움이 필요해질 수도 있고요. 이럴 때 결국 집을 팔아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집이 잘 안 팔리면 정말 난감하겠네요. 특히 전원주택이라든지 너무 외진 곳이 있다거나 아니면 구조가 너무 오래된 집은 원하는 시기에 죗값을 받고 팔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집을 고를 때는 환금성, 즉 내가 필요할 때 얼마나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걸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환금성. 네, 내가 살기 좋은 건 기본이고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매력적이고 그래서 잘 팔릴 수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노후 대비책이라는 겁니다. 감성적인 만족도 중요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선택지들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는 실버타운인데요. 식사, 청소, 의료 서비스까지 다 제공되니까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편리함은 확실히 큰 장점이죠. 그런데 예상외의 단점도 있다고 해요. 실제 거주 경험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시설은 호텔급인데 마음은 고시원 같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마음은 고시원 같다. 왜 그럴까요? 매일 비슷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건강 이야기, 약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에 좀 지루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외부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비용 부담도 상당하고요. 편리함이 전부는 아니군요. 두 번째, 전원주택은 아까 이야기 나눴듯이 관리의 어려움이나 고립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아파트는 어떤가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 선택지인데요. 네, 아파트도 물론 층간 소음이라든지 획일적인 구조 같은 단점들이 있죠. 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 확률이 가장 낮은 선택지라고들 합니다. 실패 확률이 낮다. 네, 병원이나 마트, 복지관 같은 편의시설 접근성이 뛰어나고 관리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이웃과의 교류도 상대적으로 용이하죠. 특히 요즘에는 단지 안에 피트니스 센터나 도서관, 카페 같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곳들이 늘어나고 있어서요. 단지 안에서도 충분히 활기찬 생활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 세 가지 말고 또 다른 대안 같은 건 없을까요? 최근에 좀 주목받는 흐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중소도시의 전원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중소도시의 전원형 아파트요? 네. 대도시 외곽이나 지방 중소도시에 위치하면서 아파트의 편리함과 관리 시스템은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지 주변으로는 공원이나 숲, 산책로 같은 자연 환경이 아주 잘 갖춰진 곳들이죠. 오, 필요한 병원이나 복지관 같은 인프라도 같이 조성되는 경우가 많고요. 대도시 아파트보다는 좀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원 생활의 여유와 도시 인프라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네요.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60대 이후의 집이라는 게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라 정말 남은 인생을 가장 나답게 펼쳐나갈 마지막 무대구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실버타운은 편리함 이면에 외로움이 있을 수 있고 전원주택은 낭만적이지만 고된 현실과 마주할 수 있죠. 아파트는 가장 무난하지만 개성을 살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네. 또 중소도시의 전원형 아파트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각자의 가치관이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장단점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집이 아니라 내 삶을 가장 나답게 만들어줄 집을 찾는 그런 여정이구나.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시로 들었던 그 정희 씨의 마지막 말이 참 기억에 남아요.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결정하는 그런 이사가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마지막 집에서 살고 싶다. 여러분도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노년이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시기가 아니라 정말 삶의 지혜와 여유가 빛나는 그런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단숨이 어디에 살까 이 질문을 넘어서서요. 네. 그 감정을 충분히 누리려면 나에게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 좋은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후반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그 여정의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